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출발해서 약 5시간 비행 끝에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2박 3일 출장이었는데요.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도착 후 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머문 곳은 선생님들하고 함께 행사 일정이 잡혔던 산타페 지역의 메리어트 호텔이었는데 공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호텔에서 차량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둬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호텔 직원분과 만나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호텔 공항 사이에 가톨릭 신자들의 대표적인 성지 과달루페 성당이 있다고 해서 기사님께 부탁드려서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과달루페 성당은 세계 5개 가톨릭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1531년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라는 농부에게 나타나서 이 자리에 성당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주교님이 이 얘기를 믿지 않아서 성모님께서 다시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서 망토, 틸마라고 하는데 거기 위에 장미를 가득 담아주셨고 그리고 그 망토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기적처럼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망토가 지금도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은 찾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성당을 구성당하고 신성당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당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성물 판매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가득했고 상점들이 모두 모여 있어서 성물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현금만 받기 때문에 성물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꼭 현금을 챙겨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과달루페 성당에서 40분을 달려서 산타페 메리어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산타페 지역은 멕시코에서 고도가 좀 높은 곳이라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진짜 고산병이 오더라고요. 두통도 심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씻고 바로 그냥 룸서비스만 간단히 먹은 뒤에 잠들었는데 이게 고산병이 저도 처음 겪다 보니까 정말 숨 쉬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이 우리가 오는 그런 편두통이 아니라 머리 전체가 뻐근한 느낌? 근데 푹 자고 일어나니까 확실히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일정이 많아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멕시코의 사립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하루 일정을 다 체크를 하고 어디로 갈지 동선도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생각보다 사립학교와 국제학교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지역별로 교육 수준 차이나 치안, 시설 차이가 큰 편이라서 상류층 이상 가정에서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 또 국제학교를 많이 선택합니다. 국제학교는 이제 미국식 교육과정 기반은 AP, 영국식은 IB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멕시코의 국립학교들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6학년, 3학년 이렇게 체제로 운영을 되는데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이제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학년 구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는 오늘 일정이 원래 학교를 2군데 방문하는 거였는데 변동이 생겨서 프리다 카알로 관광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가볍게 관광을 하고 이 근처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저녁 행사를 위해서 이동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외 행사가 있으면 2시간에서 3시간 학교 홍보를 하는데요. 저는 이날 행사 이후에 학생 4명과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가 오후 일정이어서 오전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 중 하나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영화 세트장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도서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어요.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대형 공공 도서관이에요.
멕시코의 교육 철학자이자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06년에 개관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멕시코 정부가 문화와 교육 인프라에 가장 큰 투자를 많이 하던 시기라고 해요. 이게 내부가 굉장히 독특하고 마치 책상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미래적인 디자인을 한 걸로 유명한데, 인터스텔라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잔이라는 악당의 공간과도 비슷한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이 현지인 분께서 이 주변 치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도서관 주변을 걸어 다니진 못했고, 이 바로 옆에 이제 무세오라는 멋있는 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도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 제약이 있어서 차량으로 대부분 이동을 했는데요. 혼자 여자가 여행을 온다고 하면 이렇게 호텔하고 연관돼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소칼로 광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라고 해요. 원래는 아즈텍 문명 시대엔 여기가 호수였었는데 스페인이 정복하면서 여기를 다 매립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아직까지도 홍수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곳이 템플로 마요르라고 해서 소칼로 광장 바로 북동쪽에 있는 아즈텍 제국 시대의 대신전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묻혔었는데 1978년도에 발견됐다고 해요. 소칼로 광장에는 메트로폴리탄 성당, 국립궁전, 시청 빌디, 템플 마요르, 국립예술극장, 대법원 등 주요 건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성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당 중 하나라고 해요. 아즈텍 신전을 파괴한 돌로 지어서 역사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공항까지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동선으로 짰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더 많이 돌아다녀보고 싶었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유적과 유럽식 건물이 한 공간에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고, 이 아즈텍 문명이 아직까지도 멕시코 시티에 멕시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도착했을 때는 멕시코 공항이 공사 중이라서 이제 라운지 이용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 점을 제외하면은 공항도 너무너무 좋았고 도시도 참 아름다웠던 멕시코 시티였습니다.